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체교환과 물질의 운반이라고 하는 단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포호흡을 하려면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인 영양소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분해하기 위한 산소가 있어야 되죠. 이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가 분해되는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그래. 음.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원활하게 배출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일을 누가 담당해요? 호흡기가 담당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게 공급해주고, 세포가 호흡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허파 같은 호흡기관 또는 콩팥 같은 배설기관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순환계가 하게 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호흡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순환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자, 먼저 이제 호흡계가 나오는데, 호흡계는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체 교환 장소인 폐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콧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 안에 있는 공간.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 주로 이제 코로 숨을 들이마시게 되는데, 비강을 통해서 입 뒤쪽에 이제 인두가 있는데, 인두를 거쳐서 그 밑에 후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기관이 연결돼 있죠. 기관이. 그리고 여기 그 앞쪽에는 뭐가 있으면 식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후두 부분에서 기관과 요 식도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기는 식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기관으로 해서 쭉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왼쪽에 허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관지라 그러고, 기관지가 또 나누어지면 세기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허파는 이렇게 많은 기관지와 세기관지, 그리고 요 오른쪽 그림으로 봅시다. 요 세기관지 끝에가 또 갈라져요. 이걸 이제 말단 세기관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가지가 뻗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말단 세관지 끝에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요게 세포 하나예요. 세포들이 이제 이게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전자현미경 사진이 이렇게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허파꽈리, 폐포. 우리말로는 허파꽈리. 네, 한자 말로는 폐포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폐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지금 요 심장으로부터 오는 혈관,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동맥이죠. 심장에서 나와서 허파로 온다 그래서 이걸 폐동맥이라 그래. 폐동맥, 보통 동맥은 빨간색으로 그리는데 여기는 파란색으로 그렸어. 왜 그러냐면 온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은 혈액이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심장으로 와서 이게 이제 허파에서 내보내려고 허파로 오기 때문에 여기는 산소가 매우 적고 대신 뭐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음? 이산화탄소가 많아. 어?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여기 색깔을 지금 파랗게 그려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많은 모세혈관을 만들어가지고 폐포를 막 칭칭 감았죠. 여기서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요 이제 혈액에서 가지고 온 이산화탄소는 요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입으로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중에서 들어온 산소는 이제 혈액이 받는 거지. 혈액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그런 피가 심장으로 다시 가서 심장에서 이제 온몸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폐정맥이라 그래. 그래서 산소가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매우 혼동하는 건데,
폐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폐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다. 폐정맥은 산소가 많은 대신에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적다, 그런 얘기. 요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기체교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선생님이 폐포에서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산소는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압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분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기체가 공기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압력을 분압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이제 미리 수분주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기의 압력이 760ml 수분주야.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질소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뭐 예를 들어 600ml 수분주. 그 다음에 산소가 가지고 있는 게 뭐 100, 뭐 예를 들어 100ml 수분주. 그 다음에 뭐 다른 기체들 다 합치면 이제 60ml 수분주. 그러면 이걸 다 합친 것을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76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요 산소가 공기 중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압력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분압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정한 공기 중에 그 특정 기체가 많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떤 공기가 있고 여기는 산소 분압이 100이고 여기는 똑같은 공기 중에 산소 분압이 50이다. 그러면 산소 분압이, 그럼 여기가 산소가 똑같은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이 여기가 더 많은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양이 많은 곳에서 양이 적은 곳으로 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확산이라 그러죠. 확산.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확산된다. 확산. 이해 되겠습니까? 자, 요거를 이제, 자,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흡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들여 마시는 숨, 호기는 내쉬는 숨이죠. 자,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신다 그럴 때 바깥에 있는 공기를 들여 마시는데 거기에는 산소 분압이 160이에요. 근데 허파 안에는 104야. 폐포 주변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폐포 안으로 녹아서 확산해서 들어오겠지.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량이 0.2밖에 안 되네. 그죠? 그런데 폐포 안에는 산소 분압이 얼마야? 40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돼?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분압의 차이에 의해서 확산되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뭐 다른 그림 다 저기 하고 요 밑에 한번 봅시다. 요 밑에 보면 자, 여기 조직 세포예요. 세포는 여기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산소 분압은 어때? 산소 분압은 낮겠지. 산소를 많이 쓰니까. 산소 분압이 40밖에 안 된다고. 산소를 쓰고 나면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이산화탄소 분압이 45야.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폐포에서 이제 그 기체 교환이 일어난 것이 심장으로 갔다가 심장에서 다시 이제 온몸으로 전달돼서 여기로 오게 되면 여기는 산소 분압이 얼마예요? 104고. 그죠? 얘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압은 40이 되겠지.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돼요? 산소는 분압이 낮은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하고, 조직세포 쪽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혈액 쪽으로 나간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순환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환계는 크게 심장과 혈관 그리고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혈액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물질을 직접 운반하는 건 혈액이지. 이 혈액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혈구와 혈장으로 되어 있고,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죠? 이런 것들이 혈구. 혈구는 혈액 속에 있는 세포를 얘기하는 세포.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세포가 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혈장이라 그래요. 혈장. 그죠? 어. 자, 이 중에서 물질의 운반에 관여하는 게 이제 혈장에 주로 많은 영양소들이 이제 그 녹아서 운반하게 되죠. 운반되게 되는데 요 혈구 중에도 물질 운반에 담당하는 게 있어. 뭐냐면 적혈구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산소가 이 적혈구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렇죠? 영양소와 노폐물은 주로 혈장에 녹아서 운반되는데 산소는 적혈구에 운반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이게 일부가 적혈구에 운반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산화탄소는 대부분은 혈장에 의해 운반됩니다. 자, 여기 보면 혈액의 순환 경로가 나오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혈액의 순환 경로를 보시면, 자,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심장은, 사람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그쵸? 이쪽이 왼쪽인데, 위에가 방, 밑에가 실, 방실, 방실, 그래. 방실, 방실. 생각하면 위에가 방이고, 밑에가 실이고, 요거 왼쪽이니까 좌심방, 좌심실. 오른쪽이니까 우심방, 우심실. 자, 여기 이제 크기가 똑같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좌심실의 이 심실벽, 심장벽이 훨씬 두꺼워요. 근육이 잘 발달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수축을 하면 굉장히 우심실보다 강한 수축력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좌심실이 수축하면 이 피가 어디로 가느냐면 폐동맥으로 아니죠 대동맥으로 해서 이제 요 동맥들이 이제 갈라지지 가다가 간으로 가는 간동맥, 콩팥으로 가는 콩팥동맥, 소장으로 가는 소장동맥 이렇게 막 등등 갈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나타낸 거고 이것이 이제 가서 끝에는 뭐가 됩니까? 모세혈관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조직 세포와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조직 세포하고 물질 교환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이제 정맥으로 해서 다시 심장으로 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에 있는 양분이나 이런 것들은 양분이나 산소 같은 것들은 조직 세포에 주고 그죠? 세포가 쓰고 남은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경우는 혈액으로 보내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양분은 주고 산소도 주고 노폐물을 주로 받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정맥을 따라서 물론 정맥도 간에서 오는 간정맥, 콩팥에서 오는 콩팥정맥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대정맥이 돼서 어디로 오냐면 우심방으로 들어와. 그런 다음에 우심방이 수축을 하면 우심실로 가. 그럼 우심실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폐동맥으로 이렇게 해서 폐동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허파로 간다고요. 폐동맥에서 허파로. 그래서 이제 이 허파에 가면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파에서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런 피가 다시 어디로 폐정맥으로 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가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대동맥으로 해서 온몸으로 전달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심장과 혈관에서의 혈액의 이동 통로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우심방에서 나가는 피가 아니에요. 심실에서만 나갑니다. 심방은 들어오는 데요. 방이야. 들어오는 방이고 심실은 심장에서 내보내는 데야. 좌심실은 온몸으로 내보내고 우심실은 어디로? 허파로 내보내고. 우심방은 온몸에서 돌아온 피가 들어오고 좌심방은 허파에서 들어오는 피가 들어오고 심방은 들어오고 심실은 나가는 피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맥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운반하는 건 뭐라고? 정맥이다. 정맥.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환계획 여기까지 하고요.
순환계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